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 1 23강에 오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나한테 어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줬을 때 정말 작은 얘기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얘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지나가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 누구에게는.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면 그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해주시죠.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것저것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말들이 그렇게 저건 정말 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느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게을러졌을까? 진짜 나를 반성해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선생님의 얘기에 좀 잔소리처럼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꿋꿋하게 얘들아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37명, 36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무언가가 바뀌고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얘기들이요.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의미가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건 내 몫이거든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 책에서 읽는 얘기,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들을 나한테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머리 사고 방식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와닿게 바꾸고 또 내 행동에 변화를 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해주는 어떤 잔소리도 학교 선생님의 말에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는 문제들 있죠?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할 겁니다. 제가 풀어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예제 1번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미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y는 3x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더하기 b로 놓고 2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푸는 것도 첫 번째 방법. 그렇지 않고 이 방법도 있었죠. y는 3x라고 놓고 x 대신엔 x-2를 y 대신엔 y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반대로 그쵸. 그래서 y는 3x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또 빼니까 y는 3x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셔도 정답. 대입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대입해도 넘기면 6이니까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9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도돼서 나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알아두고 써먹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쵸. 기울기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2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하시죠. 그럼 2점을 알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그럼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뒤에서 앞에를 y도 역시 빼야겠죠. 따라서 6에서 1을 빼면 5분의 5가 되어서 기울기는 1이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우선 기울기부터 완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렇죠. 기울기를 아는 상태에서 기울기 x까지 쓰시고 1x 안 쓰셔도 되니까 1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x 대신엔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따라서 정리하시면요. 1을 넘겨주시면 x 더하기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2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x절편, y절편이 나왔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역시 첫 번째 방법은요. x절편이 1이니까 1,0을 지나는 거고 y절편이 2니까 0,1을 지나는 거고 2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구해도 되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공식을 외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렇게 유도된 공식이긴 하지만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가 1이야. 요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보통 1분의 x라고는 잘 안 쓰니까 x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고요. 아니면 2를 양쪽에 곱해서
2x 더하기 y는 2야.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제 1번입니다.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요구라고 할 때 a, b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기울기가 2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완성하는 문제랑 똑같죠. 자, 그러면 y는 2x까지 완성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저거니까 마이너스 1, x 대신엔 x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y는 2x 더하기 2에서 더하기 3이니까 y는 2x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2고요. b가 5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주 쉬운 예제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미 쭉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볼 땐 금방 푸실 겁니다. 유제 2번입니다. x절편이 2고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x절편과 만약에 이게 y절편이었다면 공식을 쓰면 되겠지만 특별한 점을 준 건 아니잖아요. y절편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x절편을 어떤 점인지로 표현하자. 그냥 x절편은 몇 콤마 몇일까요? 그쵸? 2,0이죠. 그죠? 3,1.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기울기부터 구하시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순서 지키셔서 하세요. 그러면 1분의 1, 역시 1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y는 기울기 x 가시면 되죠? 그런데 둘 중에 좀 더 쉬운 점을 대입하죠. 저라면 2,0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여기 마이너스 0 하시면 되죠. y는 그대로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이죠.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자, 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는데요. 문제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걸 만족하는 x, y라는 점들을 찍어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사실 요거 직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함수를 수투에서 배울 때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차 방정식, 1차 직선의 방정식이죠. 말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옮기는 그래프의 모양, 1차 함수로 옮기는 그 모양 있죠. 그게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중학교 때 사실 배웠죠.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보통은요. 요걸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x절편이랑 y절편을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편하냐면요. 원래 직선이라는 건 두 점만 있으면 연결하면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을 결정하는 거는요. 한 점만 있으면 되게 다양한 직선이 나와요. 한 점 지나는 건. 그치만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요. 하나로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쉬운 점 두 개만 고르면 직선은 완성되거든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쉬운 점 x절편, y절편을 구하면 참 좋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x절편, y절편을 구하시면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입니다. 다시요. x절편은요. x값이에요. 근데 y가 0일 때 x값이에요. 따라서 y에 0을 넣으면 x는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y절편은요. x가 0일 때 y값이죠. 따라서 1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그럼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2분의 1이니까 두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x는 x 플러스 2는 0인데요. 요거는 x절편, y절편의 개념보다는 x는 항상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라는 요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를 항상 계속 지나는 거예요. y가 1이든 y가 1이든 2든 3이든 항상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언제나 아시겠죠? 따라서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모양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같이 중학교 때 물론 했겠지만 같이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3번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기울기랑 y절편 그 1차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 요소죠. 기울기 y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일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면 기울기랑 y절편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따라서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하시면 이쪽이 기울기, 이쪽이 y 절편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표준형으로 고친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역시 일반형이거든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시죠. 자, 그럼 y는요. 3x 마이너스 1 끝이고요. 그럼 이게 기울기, 이게 y 절편.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유제 4번입니다. 직선이 있고 점 1,1을 지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다라고 하면 뭐 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죠. 따라서 대입을 일단 하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a 더하기 3은 0이죠. 대입하실 때는 x, y에 대입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겠네요. 끝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이 직선, 말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게 점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라든지 아니면 좌표 평면 위의 직선을 표시해 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들로 그런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목표를 간단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의 오늘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만 목표 확인하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잘 보셨죠? 오늘의 목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직선에 대한 탐구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칠판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우선은요,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직선 하나하나를 연구했어요. 어떤 하나의 직선을 완성하고요. 그 직선을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직선의 특징을 파악하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직선과 직선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쓰세요. 3번 하시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경우가 있죠? 그쵸. 우선 어떤 직선 두 개는 만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그쵸. 그리고요. 두 점에서 만나려고 봤더니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다 보면 결국엔 겹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니면 아예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면 아예 겹치니까 두 점 밑으로 만나는 거, 두 점 위로 만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일치. 그럼 한 점, 두 점 이상 했으면 이제 안 만나는 거 하나 남았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이겠죠. 따라서 평행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는 안 나옵니다.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평면, 공간이 아닌 평면상에서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평면상의 위치관계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런 직선이 있으면요. 이 관계에 따라서 m과 n의 그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직선이 하나는 mx 더하기 n이고 하나는 m-x, n-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일치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것들이요. 평행이려면 또 어떤 거? 요거 얘기할 겁니다. 자, 잠깐 보시죠. 우선 한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y는 2x 더하기 3과 y는 3x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직선은요. 아예 지금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런 정도의 기울기라면 이 직선은 요거보다는 좀 더 가파른 직선 기울기를 가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엔 직선은 계속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기울기가 다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직선, 기울기가 다른 모든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y는 뭐 2x 더하기 1이랑 y는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같은 직선이죠. 이런 경우가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기울기가 같으면서도 y 절편까지 다 같아져야 완전히 똑같은 직선의 모양이 되고 그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일치하는 경우고요. 평행은요. y는 2x 더하기 1과 y는 2x 더하기 3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이렇게 세워진 그 정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y 절편 쪽은 달라줘야 서로 다른 쪽에서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서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행일 때의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이 조건입니다. 당연히 딱 봐도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 일치할 때는 그냥 다 똑같으면 되고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되고 시험엔 누가 잘 나올까요? 당연히 이거일 것 같죠?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제일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시험엔 평행일 때가 제일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중에서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을 이렇게 둘게요.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 두 직선을 이렇게 뒀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울기 두 개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걸 써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지우고 m은 m-랑 다르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일치하는 경우는요. 완전히 다 똑같으면 돼요. m이랑 m-가 같고요. 그 다음에 n도 n-랑 같으면 돼요. 서로.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y절편은 y절편끼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행이라면 기울기는 일단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같은 방향은 보니까. 그치만 뒤에 부분 y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 일치해 버리니까 y절편 부분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더라.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평면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다. 근데 그 3개 중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표준형이죠. 그런데 표준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보셨죠? 표준형이 아니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무슨 형이죠? 일반형이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직선. 그쵸?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조건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기울기를 일일이 구하려면 y는 요거 넘겨서 ax 넘기면 마이너스 ax인데 그거 b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c인데 또 b로 나누고 요것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x에 또 b-로 나누고 여기도 마이너스 c-에 b-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게 다르다 뭐 이런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b분의 마이너스 a가 요거랑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y절편 또 얘기하고 요 3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수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가만 보니까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x의 개수랑 y의 개수구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역시 x의 개수랑 y의 개수니까 만약에 여기가 x 더하기 2y 더하기 c가 아니 3이 0이고 여기가 2x 더하기 4y 더하기 다시요. x 더하기 2y 더하기 5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두 개의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준형 정리를 안 해도 기울기가 지금 두 개가 같다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1과 2가 기울기를 결정하는데 완전히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기울기를 결정하자 그 얘기예요. 앞에 요것만 보고. x의 개수랑 y의 개수. 다시 만약에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식이 2x와 4y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어떨까요? 이거는 두 개의 기울기가
여기 앞에서 결정하고 뒤에서 여기도 앞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죠. 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2분의 요 1과 비율, 4분의 2 요거의 비율만 같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율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결정한 요 앞부분에 의해서 그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되고요. 잠깐 보시면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굳이 기울기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이 비율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지 않아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건 지울게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또 하고요. 그렇다면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같다는 거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는 거고, 응? Y 절편은 또 같아야 되죠. 완전히 다 같은 거니까. 그럼 C 쪽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엔 누구랑도 같아야 되냐면 C-분의 C까지 다 같아지면 그때는 일치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 부분이 다르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요. 기울기 부분은 같으면서 Y 절편까지도 또 같아야지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니까 요거 세 개의 비율이 다 똑같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게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가도 같은 직선이지만 아니면 4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해도 4분의 2, 다시요. 4분의 2,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여기가 다 같은 비율을 2분의 1로 갖는 거죠. 전부 다 2배 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세 개가 다 비율이 같으면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땐 비율로 보자. 평행은요 마찬가지죠. 기울기 부분은 달라야 되니까 아니죠. 기울기 부분까지는 역시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같다를 주고요. y 절편만 다르면 되니까 이 뒷부분만 다르다를 주면은 깔끔하게 공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안 주고 일반형으로 주면 굳이 표준형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개의 비를 가지고 정리하자. 한 점에서 만나면 앞부분의 비가 다르다고. 일치하면 앞부분, 뒷부분까지 전부 다 같다고. 평행이면 앞부분만 같고 뒷부분은 다르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볼 거니까 이 내용 잠시 기억하셨다가 지금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점 1,1을 지나고 직선 이거의 평행인 직선이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그 케이스별로 알아두시는데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별표하세요.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직선의 평행이야? 그러면 땡땡땡이 같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땡땡 뭐뭐뭐가 같다. 뭐죠? 네,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평행이란 얘기는요. 요거의 기울기인 2라는 기울기를 똑같이 가지는 직선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점을 지나니까요. 여기에서 1을 빼고 마찬가지로 Y에서도 2를 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Y는 2x-2에 더하기 2니까 없어지네요. 2x가 정답.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평행이다. 땡땡땡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기억하시고요. 점 하나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요 직선의 평행이다 그랬어요. 그럼 요것도 기울기를 그냥 표현하세요. 요건 기울기를 알고 요 점 지나게 하는 거니까. 그럼 요것도 y는 3x 더하기 1이고요. 그때 기울기가 3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평행이면 땡땡땡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요. y는 3x로 시작하죠. 근데 3,1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3x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y는 3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겠죠. 되시죠?
자, 유제 5번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 하나는 일치한다. 또 하나는 평행이다. 그런데 평행일 때는요,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해당되는 a제곱과 1은 같고요. 그러면서 y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완전 평행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때 만족시키는 건 a는 뿔마 1이죠. 근데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만큼 이제 문제는 기본만 넣어둔 거고요. 내용 설명에 좀 집중해라 이겁니다. 이 교재의 의도가.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문제는 이렇게 쉽게 푸시면 돼요. 6번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또 평행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시험엔 그중에 평행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두 직선이 평행일 때 a 값을 구하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건데 지금은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표준형으로 고치지 말고 우리 뭘로 학습하는 걸 배웠죠? b로 아는 걸 배웠잖아요. b로.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쓰세요. 그대로 한번. 위치에 맞게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평행이니까 앞부분에 있는 요 b가 a분의 1, 그 다음에 요쪽의 b가 a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요쪽의 b는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평행이니까 기울기 부분은 같아. 같은 방향을 보되 뒤에는 달라져야 그냥 그대로 가겠죠. 뒤에까지 같아주면 탁 붙어버리니까 일치하니까 뒤에는 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 같다 해서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럼 보통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푸시죠? 대각선 곱하세요.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 이렇게 놓으시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a 플러스 2고요. 이쪽은 a 제곱이죠.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요. 이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이쪽, 이거와는 달라져야 되는 a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a가 2라면 두 번째입니다. a가 만약에 1이라면 마이너스 요걸 계산해보자. a분의 1하고 a 플러스 2분의 2 계산하시면요. 여기 2 넣으시면 2분의 1이고요. 이쪽은 4분의 2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1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지금 a에 넣는 중이에요. 그 다음은요. 여긴 그대로 1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가만 봤더니 이 경우는 세 개가 다 같죠. 근데 여기는요. 지금 다르죠. 그러면 이게 평행이죠. 요거는 일치하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마지막에 나온 값을 가지고 둘 중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일치하는 거 말고 평행이 되려면 y 절편 부분은 다른 걸로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가세요. 원래 문제로. 그렇다면 요거는 같아지면서 오른쪽은 달라지는 a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에 의해서. 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2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하실 수 있죠?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문제화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병행일 때 말고도 일치할 때나 한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관지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그러나 평행일 때가 시험엔 가장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수직인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 후배들이자 여러분의 선배들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혹은 선생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학습 팁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팁을 몇 가지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하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알고 계시면 좋을 고등학교 생활 속 팁 4가지를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그중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생활 패턴을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잠은 몇 시간 자야 해요? 공부는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잠도 많이 주무셔도 보시고 하루는 잠을 아예 주무시지 않아도 보시고 혹은 날을 새보시기도 하시면서 본인만의 생활 패턴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생활 패턴을 아시게 되시면서 공부 계획을 짜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운동을 생활화하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운동을 왜 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쌓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예를 들면 농구나 축구 같은 것을 하시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거나 하시면서 운동을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팁. 첫 번째, 다양한 생활 패턴을 경험해보자. 두 번째, 운동을 하자.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두 가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잘 보셨으니까 여러분의 선배죠. 하정은 학생이 전해준 얘기 잘 기억하시고요.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어서 선생님이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간에 브릿지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잘 이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아마 학습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중요한 소재가 하나 남았습니다. 같이 칠판을 먼저 보시죠. 자, 우리가요, 바로 전까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이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구분을 좀 하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다, y는 2x 더하기 3이다. 이런 두 관계는 평행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냐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 부분은 다르니까. 그렇다면 y는 2x 더하기 1과 y는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같은 직선이 돼버리면 일치하게 됐었죠.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런데 y는 2x 더하기 1과 y는 3x 더하기 2다. 뭐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달라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되는 거였죠. 두 직선이. 요건 평행, 요거는 일치. 그런데 지금은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관계까지 할 거냐면요. 아주 특별한 관계. 기울기가 다르긴 다른데 요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2니까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면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돼요. 아니면 여기가 10분의 1이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짝. 이해하시겠죠? 그렇게만 엮어 놓는다면 여기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두 직선은요.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네 번째 얘기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수직인 경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 지울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이겁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긴 다른데 그 다른 모양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절편에 상관없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죠? 딱 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고요. 특히 다른 중요한 공식들을 앞으로 유도해내는데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기울기의 곱이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연습을 그 전에 좀 해볼게요. 내가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3x로 시작한다. 그럼 이때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x. 뒤에야 뭐 상관없고요.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직인 관계가 되려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우선 이게 수직일 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요. 증명을 조금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서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제가 직선을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일부러 일반적인 직선을 안 드리고 증명이 좀 쉽게 되기 위해서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직선은요. 수직인 관계에 있는 직선을 드릴 건데요. 역시 원점을 지나도록 해서 y는 m-x라고 드려볼게요. 물론 우리 의도대로라면 더하기 n 다시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요게 없어도 일반적으로 요 경우를 보이면 n이나 n-가 붙는 건 당연히 성립해요. 그대로 이사만 가면 되니까 이걸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만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보조선은요, y축의 평행이면서 x축의 수직으로 지나는 요런 노란 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요때 점을요, x 좌표를 1을, 즉 x 절편 1을 지나는, 즉 a, 0을 지나는 그런 직선으로 그릴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점을 잡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일 거냐면요. 두 개가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요걸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목표가 이겁니다. 자, 그럼 점을 잡아보시면 여기는요. 1, 여기를 지나니까 m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점도 잡아보시면요. 1, 요 아래 직선을 지나니까 m-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은요. 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요거 삼각형만 확장해서 가져올게요. 삼각형 보시면 이런 삼각형이죠, 지금. 그럼 여기는요, 요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1,m과 1,m-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요, 제가 일부러 지금 m과 m-를 m이 0보다 크고 m-가 0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지금.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요 경우를 설정해서 보이면 나머지 경우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요, m과 m-를 뺀 게 되죠. 맞습니까? 물론 이제 m이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씌우면 길이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m에서 m-를 빼면 되는데 m이 크다는 것만 알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절대값 씌우셔도 길이는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길이도 구해보면요. 요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0의 제곱 1이고요. m 빼기 0의 제곱 m의 제곱이고 거기에 루트죠. 그 다음 요 길이는요. 1 빼기 0의 제곱 1이고요. m-에서 0을 빼니까 m-의 제곱이 돼서 루트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쓰세요.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제일 긴 변의 제곱은 절대값은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쓰고요. 양쪽의 제곱과 같다 하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또 없어지니까 루트 빼고 쓸게요. 그러면 1 더하기 m-제곱. 그러면 여기를 전개해 보시면요. m제곱에 이 m-가 되고 m-제곱이 돼요. 근데 m-제곱 없어지고 m제곱 없어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2mm-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그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m-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세요? 보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과정은 한 번은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요 증명은. 왜냐면 요 증명이 바탕이 돼야 이제 외우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증명만 이해를 하고 한 번씩 해보셨다면 이제는 이 결과를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 증명은 지울게요. 증명을 한 과정은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서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를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그걸 정리해서 유도해낸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매번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신 다음에는 이제 이 공식을 외우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을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일반형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면 역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기울기의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나타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ax 할 때 요게 기울기죠. 요거 일반형 정리하시면 표준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a-x 요게 기울기죠.
뒤에야 상관없고. 근데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a 다시가 이거 넘기면요. 마이너스의 b 다시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b 다시 넘기면요. a 다시랑 b 다시 더한 게 0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굳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a 다시 곱하세요. 그 다음에 b 다시 곱하세요. 그런 다음에 더하세요. 그게 0인지 확인하세요. 그럼 또 수직이에요. 유도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울게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내용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이용하시고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a'-랑 b', 요 개수들을 곱해서 그걸 더한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번에는 0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풀이할 때 써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시죠. 여기까지 아시면요. 또 문제는 쉬워요. 보시면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면 2y는 x 더하기 4고 y는 2분의 1 x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평행이었다고 문제를 고치면 같으면 되죠, 기울기가. 근데 이때는 수직이라고 줬으니까 기울기가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역수로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요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저 점 지난다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자고 했죠. 끝났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유제 7번입니다. 자, 수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y 절편종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와 a-2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되셨죠? 자,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2a이고 이거 넘기면 더하기 1은 0이네요. 오호,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되는데요. a는 1.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8번입니다. 유제 8번 문제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자, 보시죠. 이제는 이 두 직선이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그냥 따로 공식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대로 한번 쓰신 다음에 수직이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요거 두 개를 곱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0이다. 0이다.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0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반형일 때도. 자, 그럼 6 더하기 3a가 0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식을 알아두시면 훨씬 문제 푸실 때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소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하셔야 돼. 이제 마지막 소재는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잠깐 칠판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일단 중요해요. 엄청.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와서 거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랬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공식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쵸?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점과 하나의 직선을 주고 그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요건 지난 시간, 요건 두 번째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거리에 해당되는지 맞춰보세요. 요게 1번 거리가 될지,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수직으로 내린 거 이게 3번. 뭐가 셋 중에 거리가 될까요?
예, 3번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의미는요, 수학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때는요, 그 점에서 직선에 수직으로 내려 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수선의 발에 해당되는 점 있죠? 그 점과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바로 두 점과 하나의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한 점과 한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의미. 요 직선 상에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는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 공식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간단히 이제 직접 문제풀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은요 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랑 정리하시면 돼요. 1번 하시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점이 있어요. x1하고 y1. 이게 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근데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앞으로는 거리를 구하라 점과 직선 사이 그럴 때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거리는 요걸 의미하거든요. 요게 d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d를 구하실 건데 공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루트 절대값입니다. 자, 루트 절대값인데 루트는요, 요 안에 a제곱과 b제곱이 들어옵니다. 개수만 정리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x, y의 개수만. 그리고 위에는요, x1과 y1을 x, y 자리에 대입합니다. 따라서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일단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 돼요. 다음 시간에 증명도 전체 과정은 하진 않겠지만 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증명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이제 0,1에서 제가 0,1에서 2x-y 더하기 2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2와 마이너스 1을 제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x에다가 0 하니까 없어지죠? y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2. 여긴 0이었고요. 그럼 위에는 1 절대값은 1이고요. 밑에는 루트 5고. 그래서 정답은요.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유리화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에요. 우선은요. 오늘은 여러분 공식을 외워오세요. 왜냐면 이거 외우셔야 될 공식이에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제가 원리도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많은 예제를 풀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공식을 좀 외워오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는 데 좀 편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식 잘 확인하시고요.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